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부동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 자,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 이곳이 10억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시세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그렇지만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요즘 이제 논란이 많은 공시가격으로 하면 약 한 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왜 7억이야? 자, 이렇게 가격이 또 달라지죠. 자, 이런데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제가 분명히 봤어요. 실거래가 들어가서 이거 10억짜리 아파트야 이렇게 보고 왔는데 나중에 내가 그것을 사러 갔더니 12억, 13억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이건 또 뭘까요? 맞습니다. 이건 또 호가라고 해서 그렇죠. 매도인들이 받고 싶은 가격을 이렇게 또 올려놓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것이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한테 요즘 이제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얘기 나오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내가 이것을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상 가격은 또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내가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내가 집을 살 때도 그렇죠. 내 돈 가지고 다 사는 건 아니니까. 자, 이랬을 때 또 담보 가격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자, 실거래 가격이 다르고 시세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호가가 다르고 공시 가격이 다르고 보상 가격이 다르고 또 담보 가격이 다르고 자, 이렇게 부동산은 정말 카멜레온 가격이다.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정말 당연히 그렇죠. 이제 가격을 모르고 이 가격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 모르면 부동산 투자 망한다. 네. 자, 정말 묻지마 투자 이제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부동산 투자 알고 해야 되고요. 자, 성공하는 거 좋겠지만 망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 투자 이것이 또 이제 성공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좀 알고 이제 좀 해야 되겠는데 자,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정말 헷갈립니다. 아니 도대체 부동산은 똑같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도 무슨 가격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자, 특히나 요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렇죠. 공시가격이라는 거. 자, 이 공시가격이라는 건 일단 그냥 세금을 매기기 위한 일방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보상 가격도 사실은 공시가격을 기준해서 하니까 보상의 이제 기준이 되기도 하죠. 여기에다가 무슨 국민연금이라든지 많은 그렇죠. 어떤 준조세라고 하는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공시가격을 이제 매년 이제 공시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물론 공시지가라고 해서 이제 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시가격을 하는데 오늘은 주택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단독주택을 따로 합니다. 그렇죠. 단독주택을 따로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자, 그냥 공동주택이면 그냥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자, 공동주택.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조금 다른데요. 자,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가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원가법. 자, 원가법은 단순해요. 자, 지금 집이 있으면 자, 땅 있죠. 자, 땅을 평가를 합니다. 자, 땅을 평가를 해봤더니 3억이에요. 자, 근데 그 위에 건물의 가치를 평가를 해봤더니 이것이 또 3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공시가격이 6억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자, 공시지가. 자, 땅값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표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는 50만 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개의 표준지를 일단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네에 땅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대표적인 애를 하나 뽑아내는 거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표준지다. 표준적인 땅이다 이거죠. 그럼 얘를 일단 평가를 해요. 그럼 얘가 만약에 1억
뭐 물론 평당 1억이라 그러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데가 있으니까 평당 1억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을 평당 1억을 기준해서 매년 한 1월 정도에 보통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땅이 내 땅은 표준지보다 조금 위치가 좋아. 그러면 1억이 아니라 뭐 한 1억 1천만 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땅이 만약에 뭐 조금 표준지보다 좀 안 좋은 위치예요. 자, 그러면 뭐 9천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표준지가 먼저 발표가 되고 지금 이렇게 3월, 4월쯤에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을 이제 공고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땅을 먼저 평가를 하죠. 자, 그다음에 건물을 평가를 할 때는 이 건물에 대해서 제조달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지을 때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이 뭐 집을 짓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간다. 자, 그런데 이 집은 좀 낡았죠. 그러면 거기에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합니다.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걸 통해서 뭐 만약에 이게 30년 정도 간다 그러면 30분의 1씩 매년 차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원가법이라고 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워낙 다양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구조 자체도 다 다르고. 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거는 이게 비슷한 게 얼마에 거래가 됐냐.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렇죠. 실제 거래됐던 이제 가격이 이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좀 싸게 거래되는 것도 있고 좀 비싸게 거래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럴 텐데요. 자, 이번에 지금 얘기가 이제 나온 것 중에 바로 그런 건데요. 자,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예요. 자, 근데 이 아파트가 같은 동이에요. 뭐 만약에 101동이라고 하면 자, 101동에 층수도 같아요. 13층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13층이면 그 13층에 6가구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자, 6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5가구는 9억 1천만 원, 공시가격이 9억 1천만 원으로 평가가 됐고 그중에 한 가구는 8억 9천만 원의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자, 지금 9억이 넘어가는 거는 종부세 대상이 되죠. 자, 9억이 안 넘어가니까 이 한 가구는 종부세 대상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에 따라서 실제 차이가 안 나는데 세금을 여기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 세금이 안 이럴까 아니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또 앞동하고 뒷동 다르니까 지금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데 자, 일단 뭐 거래사례 비교법을 한다고 하지만 비슷한 거지 똑같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자라면 일단은 조향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향을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보통 남향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향이 보통 북향보다 조금 더 비싸죠. 그러니까 남향 쪽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북향 쪽을 조금 깎아주는 거죠. 이렇게 좀 비교를 하는 것도 있고. 자, 그런데 거꾸로 보면 지금 한강변 특히나 강남 쪽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가장 좀 비싼 또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북향 쪽으로 되어 있으면 한강이 보여요. 자, 그러면 자, 이럴 때는 한강이 안 보이는 남향보다는 한강이 보이는 북향이 좀 더 가격이 훨씬 더 높겠죠. 심지어 뭐 한강 조망권의 가치라는 게 보통 뭐 5, 6억, 6, 7억까지도 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향만 보는 게 아니라 조망도 본다라는 거죠. 조망도 봐서 조망이 좋으냐 안 좋으냐 여기에 따라서도 좀 가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을 수 있어. 하나하나 아무리 그 감정평가사들이 지금 이제 예전에 한국 감정 평가원이었고 지금은 한국 부동산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이쪽에서 한다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한 집을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이러니까 이의 신청이라는 걸 또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시가격에 따라서 뭐 정말 종부세가 지금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이번에 지금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뭐 거의 30억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은 뭐 내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 2천만 원 거의 한 내외 정도로 뭐 되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는 뭐 한 달에 160만 원에서 170만 원 그냥 1주택자인데 월세 사는 거냐? 정부에 월세를 내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있던데 자, 이렇게 공시가격은 요렇게 딱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자, 또 하나는 공시가격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그래도 요것은 정책적인 가격일 수밖에 없겠다. 자, 왜냐면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어요. 지금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 가격 대비해서 70.2%예요. 지금 그 뭐 같은 경우에 자, 더더구나 단독주택은 70%도 안 되고 55.8%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시세 대비해서는 무조건 낮아요. 자, 아파트는 약 한 10억짜리 아파트면 한 7억 정도 되는 거고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한 5억 5,800 정도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현실화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은 2030년까지 해서 90%까지 시세 90%까지 올리겠다. 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해서 90%까지 올리겠다. 자, 결국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가격이다. 요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 자, 실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자, 부동산의 가격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부가 공시가격을 정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상력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매수자가 큰 소리 치는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매수자가 큰 소리 치는 시장이면 당연히 싸게 사는 거죠. 자, 근데 매도인들이 큰 소리 치는 시장, 그때는 굉장히 비쌌잖아요. 자, 그래서 매도인들이 큰 소리 치는 시장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자, 그래서 실거래 가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매수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아무리 매도인이 나 그거 12억 받고 싶어 이렇게 하더라도 매수자가 없으면 실거래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결국은 뭐 11억에 샀다 그러면 실거래 가격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실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과거의 가격이다. 과거.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특히나 지금 실거래가가 예전에는 60일 내에 지금은 30일 내긴 하지만 어쨌든 한 달 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또 좀 다른 거죠. 시세하고는 조금 다른 가격이에요. 실거래 가격, 더더구나 실거래 가격 안에도 많은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나치게 싸게 팔 수도 있어. 아는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판다든지 그렇죠. 자, 이런 특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 자체도 조금 더 우리가 꼼꼼하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호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이 매수인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호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매도인이 부르는 가격이죠. 그래서 매도인의 가격이다. 자, 실거래 가격이 과거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호가라는 것은 미래의 가격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거죠. 만약에 실거래가가 10억이었어요. 자, 그런데 호가가 찾아봤더니 11억, 12억, 13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계속 좀 올라가는 아파트 모양이다. 자, 10억에 거래된 게 있는데 내가 호가를 찾아봤더니 9억, 8억, 7억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매물이 실거래가보다 낮다라는 거는 그렇죠. 이 아파트는 조금 떨어지는 추세구나. 물론 올라가는 게 나쁘고 떨어지는 게 좋은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거래가하고 잘 비교를 해서 호가라는 것은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보상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상 가격은 지금 그렇죠. 뭐 3기 신도시라든지 많은 특히나 이제 보상 가격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그렇죠. 지금 보상받으려고 그렇죠. 왕버들이라고 하나요, 왕버들. 네, 뭐 왕버들을 이제 자, 그러니까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땅만 보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있는 수목이라고 하는 지상물도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이
평가가 되는데 자 어쨌든 땅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시세를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보상 가격이라는 것은 또 그것을 뭐 평가하는 주체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뭐 보상이라는 건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조금 녹록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담보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가 너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지? 내 아파트 믿고 빌려주세요. 자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내가 돈을 빌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 부동산 이걸 보고 우리가 그렇죠. 담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담보평가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세를 많이 뭐 반영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담보가격은 또 약간 보수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돈을 안 갚았을 때 뭐 경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특히나 서울 부동산 투자 관련된 부분들 물론 수도권 쪽의 부동산들도 제가 많이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그렇죠. 지금 뭐 상황이라든지 시장을 분석을 해드리고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뭐 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끝나고 나서는 요즘 뭐 너무나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1 상담을 제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을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진구, 우리가 보통 마용성광이라고 해서 그렇죠. 마포, 용상, 성동, 광진 지금 또 한참 뜨거운 곳들이면서 한강 변 쪽으로 있는 곳인데요. 자, 한강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렇죠. 이런 7호선 같은 지하철 쪽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쪽은 2호선하고 7호선 건대 입구역. 우리가 뭐 광진구 화양동이다 그러면 어디일까? 뭐 아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그냥 2호선, 7호선 건대 입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더구나 또 어린이대공원역에서도 또 가까우니까요. 뭐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뭐 건대 쪽에 뭐 젊은 이들의 정말 핫플레이스라고 할 정도로 요즘 엄청나거든요. 이쪽 상권들이. 그래서 건대의 이런 상권 인프라 물론 세종대, 한양대까지도 같이 이어지기는 하죠. 자 여기에다가 성수 IT 경제 특구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있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우리가 똑같은 지하철이라고 하더라도요. 자 지금 강남 쪽으로 이것이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냐가 중요한데 자 강남에는 제일 위에 지하철이 7호선이고 가운데 지하철이 9호선이고 그다음에 2호선 이렇게 세 개가 지나가죠. 자 이러니까 보통 우리가 2호선, 7호선, 9호선을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건대 입구 같은 경우에는 2호선, 7호선 두 개를 따라서 강남권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자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자 건대 입구가 바로 여기죠. 자 이게 한강이니까 제가 늘 한강 가까이 투자하라 뭐 정말 물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죠. 뭐 여기 뚝섬 유원지 바로 한정거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뚝섬 유원지 쪽에도 지금 그 뭐 K-팝 공연장이라든지 뭐 건대 쪽에 있는 많은 이런 젊은 층의 어떤 문화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쪽도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자 더더구나 우리가 여기가 지금 화양사거리라고 하는데요. 화양사거리 쪽에 가면 바로 이 영동대교 바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자 이쪽이 바로 성수 IT 경제 특구라고 해서 이 주변으로 지금 많은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 바로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지금 테헤란로 쪽에서도 뭐 그 상가 임대료 뭐 사무실 임대료 너무 비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수요들이 많을 만큼 지금 성수 IT 경제 특구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더더구나 이제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쪽에도 많은 첨단 지금 업무지구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쌍둥이 빌딩으로 또 랜드마크가 이제 돼서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중국 쪽에 의료 바이오 산업까지 같이 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국제기술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글로벌 빌센터, 현대자동차 그룹 본사 계열사 다 들어가는 거죠. 영동대로 뭐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든지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2호선하고 그렇죠. 7호선을 따라서 바로 연결돼서 그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그러면서 건대 입구와 어린이대공원 대로변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건국대, 세종대 학세권, 어린이대공원과 한강 공세권까지 갖추고 있고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성수 IT밸리,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에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이쪽에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 또 따로 침실이 따로 있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복층형 구조다. 젊은이들의 1인목 가구들의 로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지금 3월 준공이니까 따끈따끈한 정말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주도 가능하고 뭐 바로 월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우리가 아파텔이다.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가격이 중요하죠. 자, 2억 7,300에서 2억 7,800 정도가 되는데, 자, 전세가 2억 5,300에서 2억 6,300 정도 되다 보니까 1,300에서 2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그렇죠, 역세권에 뭐 건대 입구 역세권에 투자할 수가 있겠고, 뭐 월세인 경우에도 한 70에서 80까지 높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이 방송 시간이 짧아서 뭐 다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은 세미나 오시면 제가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란 주제를 가지고 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좀 분석을 해드리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또 1대1로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변곡점에 와 있고 많이 고민들 하실 텐데요. 혼자 고민하시고 또 세미나 와서 같이 고민하다 보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자, 지금 뭐 매주 토요일 날 제가 하고 있고요. 꼭 예약은 하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세미나도 그렇고 뭐 상담도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전화는 꼭 하고 오셔야 되죠.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을 팔았을 때와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만약에 시차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만약에 이랬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판 것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여기서 손해를 본 거죠. 만약에 이것이 뭐 한 2억 정도 손해를 보고 내가 사려고 하는 것도 한 3억 정도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시점에서 여기는 또 3억을 손해를 보는 거죠. 3억을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시차에 따라서도 같은 부동산을 내가 움직이면서도 이쪽에서는 파는 데서 2억 손해보고 사는 데서 3억 손해보면 이 무려 가격이 5억 정도의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갈아타기, 단순한 갈아타기를 할 때도 내가 사려고 하는 부동산을 먼저 정해놓고 하라는 거죠. 자, 이게 시차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이게 만약에 엉켜버리면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팁인데도 이것을 모르고 했을 때 엄청나게 좀 곤란을 겪고 뭐 상담 오시는 분들 제가 해보면은 아, 요 정도만 알았어도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이렇게 뭐 어떤 것들을 저지르고 나서 뭐 이렇게 나중에 상담 와서 하는 거 어렵거든요. 자, 그러지 마시고 세미나도 오시고 상담도 오시고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차분차분하게 하다 보면 뭐 당연히, 그렇죠,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상담 이런 부분들 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